이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출발점, 고객의 가치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별히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저희가 이 과정명을 기업가 정신에 앞에 붙였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 가벼운 창업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되지만 사실 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뭔가 좀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저는 영어 그대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린 스타트업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execution과 exploration. execution은 기존 대기업에서 뭔가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exploration은 뭐예요? 답이 없어서 막 탐험하는 거예요. 이게 린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키워드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사업 방식을 한 4가지 정도로 테슬라 얘기도 들고 우버 얘기도 들고 에어비앤비 얘기를 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LG경제연구원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존과 스타트업의 사업 방식을 딱 보여줬어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더라도 스타트업은 뭔가 plan to see, 이게 사이클이 엄청 빠른 거죠. 스피드 있게 가는 거죠. 아니면 새롭게 또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장을 하는 초기부터 고객하고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보다 현장에서의 뭔가 빨리 돌아가는 것들이 강한 거죠. 그럴 수뿐이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근데 기존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존 기업을 저도 다녔지만 구조적으로 내가 뭔가의 신규 사업을 하려면 그거를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빠르면 3개월이고 길면 6개월이잖아요. 특히 신규 사업. 6개월 동안은 뭐예요? 사업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부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 6개월의 결제를 받았어요. 그럼 아마 제 생각에 세상이 한 20%는 바뀌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졌던 것들이.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할 수뿐이 없는 게 대기업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하냐가 향후에 대기업이 가져 있는 숙제인 거죠. 예. 자, 어쨌든 사업 방식이 스피드가 차이가 날 수뿐이 없다. 결국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타트업이 유리할 수뿐이 없다. 여기에 피벗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를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에서 차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차 만들어야 되는 게 SUV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딱 모양을 잡고, 자, 바퀴 어떻게 만들지? 바퀴, 타이어, 그다음 뼈대, 본체, 전장 딱 해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알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어때? 야,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야. 근데 지금 돈이 없어. 한정된 자원이 지금 이것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야, 요즘 전동 바이크 같은 데니까 전동 바이크부터 시작하자. 결국 달리는 기계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역량을 쌓아서 점차적으로 전기 자동차도 우리는 가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만 조건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처음부터 작게 시작해서 가는 형태가 스타트업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먹힌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차이가 없이 이게 뛰어나다면 상관이 없는데, 세상의 어떤 기술적인 급진적인 변화하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변화한다는 얘기. 이 방식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이 먹히기 때문에 이제는 스타트업의 사업 방식을 뭔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린 스타트업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과거와 달리 이제 시대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변화해가지고 특히 창업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1000분의 1 정도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무겁게 설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작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을 하자는 게 린 스타트업의 정신이어서 아이디어 있으면 만들고 프로덕, 완벽한 프로덕은 조그만 프로 만들어서 측정하고 데이터 쌓아서 다시 배우는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이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아까 자동차를 쫙 단계별로 그려서 하나하나씩 하는 거는 엑스큐션이라고 하면은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가다가 전기자동차가 더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죠.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과 실행을 하는 게 린 스타트업의 방법입니다. 자, 왜 린 스타트업을 지금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해요. 너무 우리가 용어에 대한 거를 많이 빠져버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체인지 인 테크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이 이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 중에 완벽해졌다는 얘기예요. 영어에 요약하면 레스 캐피탈, 돈이 덜 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하는 게 심지어는 해외까지 너무 쉬워요. 대표적으로 몰 커스터머의 혜택을 본 게 싸이잖아요. 그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을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의 이런 뭐랄까 음악 마케팅하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방법으로 했다면 절대 그렇게 성공 못했죠. 대표적으로 우리 JYP 박진영이 미국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힙합 음악의 프로듀서가 작업을 해서 그렇게 헐리우드를 가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YG에 있는 싸이는 그걸 한 방에 뛰어넘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 사례 보면 커스텀 얻기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a lot of the little bet, 배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이 역할이 됐기 때문에 빨리 작게 시작해서 작은 성공을 연이어서 가는 게 이 린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인프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low, bigger, better.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건 데이비드 맥그루가 정의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린 스타트업 시대를 조금 빗대서 과거의 벤처 2.0을 닷컴 시대, 다음 네이버. 닷컴 시대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초고속 인터넷과 닷컴 이런 네 가지 게 있었고 뭔가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선 서버 오래된 얘기죠. 오라클 DB 이런 거 다 공짜도 안 주고 다 깔아야 되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개발팀도 있어야 되고 자체 내 서버와 보안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뭔가 서비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했고 기간도 절대적인 물리적인 기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2.0 시대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너무나 잘 나와 버렸어요. 굳이.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대비해서 기간이 많이 짧아졌고 돈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하는 방식이 3개월, 6개월 단위로의 뭔가의 바퀴 하나 늘고 하는 방식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린 스타트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과 이런 역할들, 심지어 사무실까지도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서울 창업 허브도 있지만 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고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업의 형태로 변화가 났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건 투자에서도 만만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린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그 조사 데이터에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들 과연 비용도 적게 들고 사업 아이디어도 바뀌는 분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확인해 봤더니 자, 평균적으로 300개 스타트업의 평균 인원이 2.78명. 굉장히 작죠. 과거에는 그냥 한 5명에서 10명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지만 모바일 인터넷이 많은 이유도 결국 린하게 스타트업 하기 좋은 분야라는 거예요. 그 창업 비용. 더군다나 이제 자본금에 대한 최저 한도가 없었는데 약 한 3천만 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급속하게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에도 빨리 도입되고 있다는 것들을 일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국도 린 스타트업의 영향을 빨리 닮아가고 있죠. 특히 재밌는 현상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그 지적 지역도 한번 저희가 작년 기준이지만 추론해 봤을 때 강남 지역에 있어서의 그 집적 현상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왜 그러냐면 강남 지역은 뭐 우리 유명한 구글 캠퍼스 서울, 그 다음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팁스타운, 그 다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디캠프. 그런 데에서 열리는 행사를 제가 추론해 보니까 연간 3,000건 이상이 되고요. 워킹데이 따지면 하루에 10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지만 그 인원이 줄어들면서 일부 기술이 해결하지만 또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영업도 해야 되지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메꿔가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돈 가진 사람들이 여기 81%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스타트업에서는 그 5 마일스 법칙이라 그래서 10 마일스 법칙, 미국은 우리는 5 마일스 돈을 가진 투자자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현상인데 강남에 일부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도 린 스타트업 현상에서 볼 수 있던 거고요.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가 스타트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과거에 인큐베이팅, 단순하게 공간만 대주는 거랑 다른 거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촬영하는 이것도 단순히 막 방만 대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아까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부족하지만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메꿔주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기능들이 여기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거하고 코워킹 스페이스는 굉장히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서비스가 녹아있고 특히 위워크가 한국에 진출한 지 이미 3개의 강남과 강북에 그 센터를 오픈한 것도 뭔가 이거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런 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커뮤니티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이 잘 돼 있는 게 이런 미더비라는 프로그램이고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해마다 열리는 해피아워라는 타임을 통해서 굉장히 특정 시간대에 레스토랑들이 생태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해주면 다 나와서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너 뭐야? 한국에서 왔니? 어디서 왔니? 뭐 하니?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미국은 레스토랑까지도 생태계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게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뭐 이런 소프트한 기업일수록 뭔가 그러니까 인포멀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게 얻어지거든요. 근데 인포멀한 형식을 하려면 역시 뭔가 먹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매번 이렇게 뭐 강의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거리 문화와 뭔가 스타트업도 저는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한국의 창업가도 어떤 식으로 가냐. 자, 사업을 할 때 아까 3명이 안 되는 2.7명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때 그 인원 중에 50%는 공학일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린 스타트업하고 스타트업이 뭔가의 초기에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핵심 인력이 있다는 걸 인지한 거죠. 그리고 이들과의 지분 공유도 95%할 정도로 단순히 직원 관계가 아닌 그리고 또 사회 경력 5년의 창업 경력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 특히 사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5년이면은 이게 직장 내에서 보면 가장 일 열심히 할 때거든요. 대리급. 헤드헌팅에서도 인기 있는 직종인데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죠.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의 데이비드 데이라고 하는 디렉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린 스타트업을. 자, 기술 벤처 기업의 경우에 4명의 인원과 4대의 노트북으로 스타벅스만 가면은 창업이 된다는 거예요. 연상이 되시죠? 스타벅스 와이파이 되니까. 거기 아마존 AWS 접속하고 애플 앱스토어 가서 배포하고. 자, 이게 전형적인 린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환경입니다. 과거처럼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이 정도면 아까 말한 한정된 자원치고는 되게 잘 돼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기술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변화고 이러한 비용이 줄어든 걸 알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과거의 방식하고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생태계라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팀의 역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린 스타트업에서의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회사의 능력을 보려면은 제일 가장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역량입니다. 그 팀 구성에 개발할 수 있거나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팀 역량에 이 인원이 있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게 왜 또 CEO의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되냐? 개발자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기부터 이 작은 기업에 헌신하듯이 월급도 못 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업에 대한 확신과 설득력이 돼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학을 그만두는 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소득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 스타트업이 왔다. 그럼 뭐 어떻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뭔가 된다라고 본인이 확신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팀원에 그런 인력이 들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런 부분을 볼 수뿐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더 큰 얘기를 보면은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부터 리스타트 변화를 봤는데, 자, 이쪽은 주로 이제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고 우측은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우측만 보면은 익스플로레이션 하고 있다. 자,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리스타트업이라는 과정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임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고,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거는 관리가 아닌 비전. 그 비전 때문에 대학도 드랍아웃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비전에 의해서 팀원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뭐 월급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전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모든 비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뒷다리 잡거나 기존의 산업의 일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흔드는 게임 체인저인 디스럽션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이 가는 게 스타트업이고, 아까 한참 얘기했죠. 프라핏은 뭐예요? 원가와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오는 밸류를 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밸류를 만들고 그다음 프라핏을 가야 되고, 프라핏을 만든다는 거는 장사죠. 예, 여러분 장사하실 거면은 이 강의를 들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를 먼저 만드는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어떤 뭐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혁신을 얘기하면서 뭔가에 항상 그 혁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강력한 습관이 있어요. 뒤에서 잡는. 이거 기존에 없는 내용인데 왜 이러지? 아까 말한 그 크레이지하다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기존에 어딘가에 데이터도 다 있고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영역일수록 여러분의 사업은 혁신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에 의하면. 혁신적인 사업계일수록 잘 알아듣기 힘들고 사실 이게 한눈에 뭔가가 잘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특히 데이터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없는 사업을 어떻게 입증하냐? 그거는 바로 그때의 상상력을 도와주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필요한 거고, 데이터는 없지만 이거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분명히 그걸 그걸 데이터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의 고객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떤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둘째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왜 이게 계속 시장에 작동하고 있지? 왜 이걸 관심이 안 가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의 현상은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굳이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말로 하면 느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향후의 과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다시 가고 있는 게 인문학적인 보편적인 가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뭔가를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러한 두 가지의 혁신적인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했을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하나의 사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